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운영 중이신 사업을 돕고 있는 혈기왕성한 29살 청년입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애교가 많고 귀여우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자친구는 이상하게 저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2년 동안 다른 걸로 싸운 적은 없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나누는 걸 타고났는지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마다 폭발하여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한 파트너들을 몇 명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자들 역시 그것을 좋아해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저의 그것에 대한 폭발을 잠재워 주기도 합니다. 저보고 제주도 좋다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그런 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기질은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50대 중반이고 저 못지않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남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모르긴 해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여자들이 많으시면서도 적적하고 외롭다고 하시며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결혼 상대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이제는 이 여자에게 정착하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조만간 결혼 날짜를 잡을까 하는데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니,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많은 여자들은 어쩌시고 한 명하고만 결혼한다면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한 명한테만 올인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 있는 형들한테는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이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40대 노처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새엄마 되실 분과 집에 인사하러 오실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형들하고는 미국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다가 새엄마 되실 분께서 엄청난 미인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가 41살인데 새엄마가 이쁘다고 껄떡대지만 말아달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저는 에이 아버지도 참 아버지 부이면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어머니가 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한테 껄떡대겠어요. 하고 말씀드리니 네가 하도 여자를 밝히니 미리 경고해 두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새어머니 되실 분께서 오시는 날이 되었고 아버지는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들을 불러 새어머니를 위해 새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고모님들과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놨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4시쯤 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저는 새어머니 미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재미 교포라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그런지 미국 여자 배우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니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저희 아버지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벌써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아이,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가 봤을 땐 아버지께서 돈이 많이 있으니 달라붙었겠지? 뻔하잖아. 아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아니요, 네가 광식이구나. 아버지한테 말 많이 들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아들 하고 불러도 되지? 우리 아들 참 잘생겼네. 하며 윙크를 하더니 분명 첫 만남인데 제 엉덩이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와락 껴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묘했지만 앞으로 새어머니로 잘 모시겠다고 말을 했고
저 역시 아버지에게 새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을 하니 저의 팔뚝을 갑자기 잡더니 그래, 그래. 내 이야기 많이 들었구나. 그래. 우와, 이 근육 덩어리 좀 봐. 우리 아들 운동을 많이 했나 봐. 아, 이 튼실한 허벅지 웬만하면 이렇게 되기 힘들 텐데. 아, 어메이징. 와우, 힘도 좋게 생겼네. 밤일 잘 하겠어. 으흐. 하며 저희 허벅지도 꽉 잡으면서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을 하는데 새어머니의 당당하고 황당하며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이상하게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당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새어머니께서도 미국 물을 많이 드셔서인지 정말로 이쁘시고 20대 중반처럼 보인데다가 각선미가 환상적이시네요. 하고 놀리듯이 말씀드렸더니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손길은 거침없이 자기가 만지고 싶은 곳을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만져버리는 그런 여자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질투가 나신 건지 새어머니하고 이야기 좀 그만하고 당신은 아들 몸 그만 만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며 새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새어머니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놨냐고 하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고모님들께도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기품이 있어 보였고 가까이 가기엔 힘든 그런 여자같이 보였는데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소탈한 성격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미국에서 가져온 제일 좋은 양주라며 아버지하고 고모들 그리고 저에게 한 잔씩 따라주셨어요. 새어머니는 말솜씨가 뛰어나셨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인지 금방 그 자리를 장악하셨고 분위기 또한 잘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식구들을 장악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모님들은 집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뜨셨고 새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도 하고 또 새어머니께서 미국에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어머니의 말투와 요염함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창 나이의 청년이라 그런지 새어머니께서 움직일 때마다 새어머니의 얼굴 표정과 흔들리는 머릿결 그리고 새어머니의 육감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남자들을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새어머니는 저에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여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워낙 여자들을 좋아해서 한 명은 못 사귀고 대여섯 명을 사귀어야 만족하는 남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지? 여보, 내가 뭐라 했어? 우리 아드님 얼굴과 몸에서 여자를 밝히게 생겼다고 했지? 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이거 좋은 말이야. 뭐랄까, 프리한 스타일? 나 그런 거 좋아해. 틀에 박힌 연애는 옳지 않아. 프리해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 참 좋아. 이제 아들한테도 엄마라는 둥지가 생겼으니 그 여자분들 한 명씩 사진이라든지 성격 알려줘봐. 내가 보고 걸을 여자는 걸러줄게. 한마디로 관, 관리? 관리해준다는 거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말씀에 뭔가 좀 이상해서 어머니께서 제 여자를 관리하신다고요? 옆에 아버지나 잘 챙기세요. 제 여자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외국에서 오셨다지만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아들 연애 그렇게 관리해준다는 말은 안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새엄마하고 아들의 대화가 이상한 대화만 주고받으니 듣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고모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저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새어머니랑 양주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에게 양주를 따라주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새엄마와 아들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치 않은 본인을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며 그 부드러운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새어머니 손을 꽉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 새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어머니 편이 되어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갑자기 제 손등에 뽀뽀를 하시더라고요. TV에서만 본 행동을 제가 직접 겪으니 처음 겪는 일이라서 황당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묘했습니다. 여자가 제 손등에 뽀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새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담하시고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새어머니에게 왜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본인에게 결혼해달라고 달라붙는 남자들은 아주 많았었는데 그중 30살을 만났던 남자가 있었고 1년간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인상이 약간 굳어지기 시작하셨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말로는 미국 하버드대를 나왔으며 부모님의 사업체를 이어받아 자기가 더 사업을 키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거였지. 회사 대표라고 했는데, 아이, 그렇게 알고 나는 약혼까지 했거든. 근데 약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기 시작하더니, 한 개, 두 개? 아이, 그 뒤로는 연속으로 모든 거짓이 다 탄로가 난 거야. 알고 보니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그 남자는 그 미국에 있는 시골의 이상한 고등학교 출신의 무일푼의 거지 중에 산 거지인 거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숨을 쉬며 양주를 서너 잔을 연거푸 마셔버리시더라고요. 신데렐라를 꿈꿨던 새어머니는 타운한 뒤 10여일간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며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건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접근한 모든 남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니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고 재산도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부자인 걸 확인했다고 하면서 사실 아버지와 저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남자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업체를 시켜 아버지 뒷조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어머니는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 오른팔을 들어 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10여 년 동안 사기를 당해서 너무 아팠어. 이런 내 아픔을 우리 아들이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새어머니의 심장 뛰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새어머니께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마음고생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이 집에 오셨으니 아픔 다 잊고 지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태로 새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들 품에 안겨 너무 좋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새어머니와 저는 그 이상의 스킨십의 범위는 넘어가지 않으며 그 선에서만 서로의 몸과 마음을 느끼며 첫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표출해 나갔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참 묘하더군요. 처음 만난 새어머니와 맨정신에 어느 누가 스킨십을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새어머니는 그 이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새어머니와 제가 무언으로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스킨십을 해 나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두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붙어서 술을 마시냐고 하시며 아무리 새엄마라도 젊고 예쁜데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는지 저에게 앞으로 새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어머니 이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실천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뜨끔했지만 욱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아버지, 아니 새어머니가 아버지 여자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니 이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도 어엿한 성인이니 그런 분별력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위기가 쎄했는지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 당신 지금 아들한테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아들하고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나 그냥 이 결혼 안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도 돼. 여보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당황해 하시며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고 절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새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온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새어머니, 저, 아버지, 그리고 일해주시는 도우미 이모님과 넷이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때 했던 새어머니와 스킨십이 자꾸 생각이 나 잠이 오지 않았고 새어머니 향기가 여전히 나는 것 같았으며 제 머릿속은 새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새어머니라는 깊은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오후 1시가 될 때쯤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갑자기 노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일어났냐고 하시며 아버지는 골프 모임에 나가시고 안 계신다고 하셨고 새어머니는 아직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서 미적거리고 있는 저의 엉덩이를 새어머니께서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치시며 같이 점심 먹기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우미 이모님도 안 계시니 본인이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도 모르게 새어머니의 팔을 당겨 제 몸쪽으로 끌어당겨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몸이 가는 대로 새어머니의 입술을 제 입술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의 기습적인 행동에 반항 없이 제 목을 감싸 안아 주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딱 여기까지만 하자. 그 이상에서는 절대 허물지 말자고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새어머니와 저는 스킨십에 대한 강도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새어머니와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서로를 더 꽉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들은 재빨리 나가보니 도우미 이모님께서 시장을 봐오셨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고 오겠다고 도우미 이모님께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밖에 나온 새어머니는 저에게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를 모시고 드시고 싶다던 삼겹살을 먹으러 단골 고깃집으로 갔더니 사장 이모님께서는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꼭 뒤풀이는 여기서 하라고 하시며 저와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인데 여자친구로 오해하는 사장 이모에게 오해라며 해명하려던 찰나 새어머니는 와우 사장님 우리 광식 씨하고 결혼해도 돼요? 어 뒤풀이는 여기서 콜 술은 서비스 오케이? 나 기분 너무 좋아졌어 광식 씨 하며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안 보고 개의치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서로 고기쌈을 주고받으며 맛있게 먹었고 이때부터 사랑하는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여기저기 데이트를 즐기다가 저녁쯤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께서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6개월 후에 새어머니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새어머니는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싶은데 준비도 더 완벽히 하고 드레스도 좀 보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6개월밖에 시간을 안 줘요?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며 새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역시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새어머니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고 저는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제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잠옷을 입고 계신 새어머니셨어요. 새어머니 역시 잠이 안 온다고 하셨고 저는 새어머니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들어와 새어머니를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어머니고 뭐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경계선을 솔직히 지키고 싶지 않았고 그날 새벽에 새어머니와 저의 경계선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그렇게 몇 달의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의심하실 만도 한 게 집에서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도 새어머니와 저는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눈길을 주고받았고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몇 번 들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저와 새어머니를 부르시더니 지금까지 새어머니와 저의 관계에 대해 다 안다고 하시며 지금 이 상황은 마누라를 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얻은 꼴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지는 새어머니하고 오늘부터 끝을 낼 테니 그 다음 일은 둘이 알아서 하길 바란다 하시며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시니 더 미안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새어머니를 안아주며 평생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제가 사놓은 제 아파트로 새어머니와 제 짐을 옮겼고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와 결혼은 안 했으니 사실 새어머니는 아닌 셈이죠.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니 미숙 씨는 이쁜 딸 아이를 낳았고 그 이쁜 딸은 미숙 씨를 닮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현재는 12살 연상의 아버지의 여자였던 미숙 씨와